예, 오늘은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육사의 그 지사적 정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런 정신이 잘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끝없이 희생하겠다. 이런 정신이 투영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여기에 이제 글씨를 제가 썼거든요. 좀 빨리빨리 좀 한번 소개하려고 제가 암송하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여기 다 적어서 이 시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한 부분, 사실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남성적 어조, 이 시를 뭐 남성적 어조다, 뭐 강인하고 의지적인 뭐 이러면서 남성적 어조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강인하고 의지적인 거는 여성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성도 강인하고 여성도 의지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특성으로 이제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강인한 어조다, 그리고 뭐 의지적인 어조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교목은 이제 푸른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런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제목의 교목은 뭐 사전적으로는 8m 정도 키가 되고 높은 게 솟아있는, 그리고 줄기는 곱고 이런 나무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교목이 푸른 하늘에 닿을 듯하다, 그리고 이제 세월에 불탔는데 우뚝 남아 있다. 그래서 교목을, 키가 큰 나무를, 그건 사전적 의미고, 여기 8m 이상 뭐 된 나무, 그건 사전적 의미고, 여기서의 교목은 푸른 저기 하늘에 닿을 듯처럼 보이는 그런 일단 나무, 그리고 세월에 불타고, 여기서 세월은 불타는 게 나무 입장에선 부정적인 거겠죠. 나무가 불타버리면은 없어지고 죽는 거니까. 근데 이 세월에 이제 불타고, 얘는 아직 안 불탄 거죠. 우뚝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월은 뭐냐? 세월은 부정적인 시간, 일제 강점기의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그리고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여기가 이 시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봄이 되면 꽃이 예쁘잖아요. 뭐 아름답다, 예쁘다, 우리 꽃 구경하러 가자 해서 꽃이 좋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꽃은 꽃피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냐, 말아라, 꽃피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의미이길래 부정적이냐, 그건 아직 모르죠.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이제 다른 시보다 상징적, 두드러진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은유와 이제 상징의 차이가 있죠. 은유는 A는 B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이렇게 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내 마음인 거죠. 그래서 표현하려는 바, 얘는 빗대인 대상. 근데 호수가 뭐냐 하면 이 앞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상징은 뭐냐? 상징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원관념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보조관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이 뭘 얘기하느냐? 그걸 빼버렸어요, 작가는. 이 이육사 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하려는 원관념을 빼고 보조관념만 남아있는 것. 이게 뭐냐? 상징이죠. 은유는 그 원관념이 있는데 상징은 원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람마다 그 해석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 꽃이 뭐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낡은 거미집이 이제 휘두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했으니까 이 설레이는 거는 이제 마음이 그 두근거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화자가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인다라고 했는데 이 끝없는 꿈길이 과연 뭘까? 이육사한테는 우리 이육사 알잖아요. 아까 제가 절정 소개할 때 공식적으로 감옥에 몇 번 갔다 온 17번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이 분은 조선의 독립. 이 꿈은 조선의 독립이다. 조선의 그 독립을 생각하면서 혼자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끝없는 꿈길하고 연결되는 거는 이련의 이 푸른 하늘. 요거하고 이제 연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목이 푸른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리고 그 조선의 독립이 뭔가 닿으려는 하는 그런 나무. 이렇게 표현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낡은 거미집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데 작년에 이제 수능 완성에서는 이게 뭐 부정적인 뭐 느낌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놨더라고요. 설명했던데 근데 왜 낡은 거미집 뭐 부정적인 의미일까? 찾아보니까 또 그건 없어요. 뭐 낡은 것 때문에 부정적일까? 뭐 거미집 때문에 뭐 부정적일까? 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낡은 거미집을 이제 휘 둘렀잖아요. 고로 연결되죠. 고. A and B예요. 그러면 A하고 B가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여기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 있으니까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는 것도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휘두르다라는 거는 친친 감는 거죠. 휘 감는 것. 그래서 거미집을 휘 감고 그리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저는 긍정적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낡은 거미집이 이제 휘두르고 하고 이제 이련의 이 꽃하고 이렇게 반대로 봐서 그래서 꽃은 그럼 뭐냐? 안 낡은 거겠죠. 안 낡은 거. 안 낡은 게 뭐겠냐? 어떤 새로움 또는 우리가 뭐 좀 화려한 거, 뭐 이런 거, 새로움, 뭔가 화려함 이런 거, 지나치게 뭐 화려하다 이런 거, 이 새로움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이 꽃이다. 근데 이 교목은 오랜 이 세월이 불타고 우뚝 남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겠죠. 오래된 나무. 오래된 나무에는 그리고 나무 가끔 보다 보면 거미집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낡은 거미집을 쳐 있겠죠. 그래서 거미가 이 우뚝 선 나무에 그 거미집을 두른 저는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목이라는 그 나무를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다 선명하게 저는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다. 그리고 이 또 휘두다를 그 무슨 방망이를 이렇게 휘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던데, 아니 거미집이 어떻게 그 방망이처럼 어떻게 휘두를 수 있겠어요? 그냥 감는 거죠, 감는 거. 그래서 낡은 거미집을 그 감긴 그런 우뚝 남아서 있는 나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낡은 거미집이 부정적이지 않다. 이게 다 좋은 것들이다.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낙다라는 게 어떤 생각도 좀 드냐면, 조선이 지금 사실은 그 낡은 거겠죠. 조선, 오래된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조선이, 왜 낡은 거는 오래된 거니까, 뭐 허름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교목이라는 거는 이 조선, 오래된 그 조선, 이미 망한 그 조선, 이 낡은 조선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내 안에 그게 있다. 피 감는 것. 내 마음에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꽃은 뭐냐? 일제가 주는 화려한 것들, 일제가 주는 뭔가 조선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들, 화려한 것들, 뭐 문명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거,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 낡은 거미집이 화자가 처한 그 뭔가 가난함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 독립운동을 하면 되게 고난의 현실에 따라올 거고, 그런 가난이 올 텐데 그 가난을 받아들이겠다. 긍정적으로. 뭐 그런 설명도 있고, 여기에 꽃은 일제가 주는 부귀 영화다. 이런 해석도 거기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낡은 거미집 자체가 작년에 수능 완성에 나온 것처럼 뭐 부정적이다. 이건 조금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근거가 있으면 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저도 그렇게 제 고집을 이렇게 막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막 주장하지는. 시라는 건 뭐 결국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시의 매력이니까. 그런데 일단 작년 그 수능 완성은 여기 부정적이다라는 건 조금 저한테는 걸렸습니다. 왜? 이유가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니까 이게 뉘우치지 않겠다. 나 잘 살아왔다. 끝없는 꿈길에 혼자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독립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절대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 이런 게 강인한 거죠. 뉘우침이 없이 이렇게 살겠다. 뉘우침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부사어를 통해서도 더 이 강인함을 수식해주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에서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며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라고 했는데, 이 검은 그림자가 뭐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 교목의 그 검은 사면은 이제 교목, 뭐 햇살이 비추면 교목, 이렇게 교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자, 이 그림자가 싹 이제 비추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교목이 아까 말한 이 화자, 그리고 이게 이육사의 그 지사적 정신인데, 이거에 좀 안 좋은 게 좀 보이는 거죠. 검은 그림자. 자아의 어떤 초라함이나 자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살짝 이렇게 보이면, 근데 그게 나타나면 이제 또 쓸쓸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쓸쓸함,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뭐 화자의 뭐 초라한 어떤 모습,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쓸쓸하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라는 건 이 나무가 이렇게 거꾸러져 박는 거죠. 호수 속에 박히면, 그리고 이 화자고, 그리고 이육사의 지사적 정신이 있죠. 이 지사적 정신이 이제 지사적 정신은 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호소속히 거꾸러져 바람도 흔들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나무가 여기에 박히면 죽는 거죠. 죽는 건. 그래서 화자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강인한 정신, 어떤 정신이냐? 나라를 위한 그 정신인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람 흔들지 못하겠다. 근데 이 바람이 뭐냐? 이 바람이 저는 여기 꽃이죠. 꽃. 그래서 일제가 주는 어떤 화려함, 일제가 주는 어떤 유혹. 너한테 화려한 거 줄게. 뭐 새 집 줄게. 뭐 이런 거. 뭐 좋은 거 줄게. 좋은 지위 줄게. 그런 거를 흔들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 그래서 쓸쓸함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 결국은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 독립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제가 주는 화려함이나 새로운 거를 나는 거절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육사의 이 지사적 정신이 이 나무에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육사의 정신이 이 시를 읽으면 아직 우뚝 남아 서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